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승훈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제2공항 타당성 검토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합니다. 이날은 국토부가 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기로 한 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성산반대위원회는 보고회 취소를 요구하고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공항 문제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이틀째 뜨거운 감자인데요. 관련 내용은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2공항과 관련해 공론조사를 하려면 국토교통부가 해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짤막 대담에서 제2공항 공론조사를 요구한 정의당 고은실 의원을 초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틀에 걸쳐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관련한 찬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친절한 뉴스에서 강인희 기자와 함께 비자림로의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청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소돌이 코너. 오늘은 화산섬 제주가 만들어 놓은 생태계 보물창고 동백동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별한 청소년 해설사를 만나봅니다. 오늘 하루 제주에서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라입니다. 제주 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 바로 렌터카 총량제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교통체증과 렌터카 과당 경쟁 문제를 풀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현재 32,000대인 제주도 내 렌터카 차량의 적정 운영 대수를 25,000대로 정하고 6월 말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운행 제한을 어기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강제 수단까지 준비했지만 일부 업체는 반발하고 있고 실제로 줄어든 렌터카는 얼마 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주도가 감차 대상 렌터카를 대상으로 운행 제한 명령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체들은 소송으로 맞설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정훈 기자입니다. 교통혼잡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렌터카를 줄이기 위한 총량제가 시행된 건 지난해 9월. 도내 렌터카 32,000여 대 중 7,000대가량을 6월까지 두 차례 걸쳐 자율감차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목표의 30%에도 못 미칩니다. 제주도가 감차 대상 렌터카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행 제한을 하려는 이유인데 경찰이 교통혼잡 지역이란 운행 제한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늦춰졌지만 국토부에서 도지사의 재량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감차 대상 렌터카 업체들의 반발입니다. 제주도가 운행 제한을 명령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소송을 예고한 도내 렌터카 업체는 26곳. 도내 차량의 8%에 불과한 렌터카를 교통혼잡의 주 요인으로 본 데다 감차에 따른 업체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년 동안 특수세를 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입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 할부 중도 해지 수수료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렌트카 업체들은 전부 다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차고지를 임대해서 해서 쓰고 있는데 제주에 지점을 둔 대형 업체들도 소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내로 운행 제한 명령을 공고할 예정이지만 사유재산 침해도 고려해 운행 제한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도정 질문 이틀째인 오늘 2공항 문제와 함께 도민 생활과 관련한 대안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도정 질문에서는 한계치에 다다른 지하수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이용량 측정과 함께 공공관정도 허가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원희룡 지사는 총량제를 기본으로 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 면세점 운영자인 JDC가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환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컨테이너 화물 선박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주와 광주교육청이 4.3과 5.18을 연계한 평화 인권교육을 전국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주도 교육청에서 4.3과 5.18 평화 인권 교육으로 전국을 잇따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두 교육청은 4.3과 5.18을 전국화하고 통합적인 평화 인권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사 연수와 공동 교재를 개발하고 다른 교육청과 협력 강화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는 2016년 말 시작한 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과 관련해 현재 92%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며 6월부터 새로운 여객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터미널 면적이 32% 늘어나고 연간 여객 처리 능력도 22% 늘어나면서 공항 혼잡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양계장에서 불이 나 닭 500여 마리가 폐사하고 양계장 한 동이 전소해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환풍기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서귀포항 부두에 세워져 있던 서귀선적 4.8톤급 연안 복합어선이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흡착제를 사용해 기름을 제거하는 한편 사고 어선을 인양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어떻게 어제도 물론 답변하셨지만 짧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이 특정한 입장에 의해가지고 뭐랄까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게 안 된다. 이런 것은 또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집단 논리의 강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공론조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가 시책 사업입니다. 도에 떠밀릴 게 아니고 저는 공론조사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는 국토부에다가 이 공항 확충 사업을 요구를 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갑자기 우리가 제3자처럼 찬반 우리 보고 공론조사를 해라? 그거는 제주도 입장 자체를 너무나 일관성이 없고 무책임한 것으로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무능함,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능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아니 여기 국토교통부 국정을 통과한 장소에 도정을 통과하세요. 도정을. 도정 질문은 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저 질문 들읍시다. 예. 경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하시는 거 보면 담화문 발표라든가 몇몇 발언을 빼가지고는 좀 더 도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주장이 관철이 안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절차상으로 독재고 소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집단주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정 질문 이틀째에도 이 공항 문제는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셨는데요. 원지사가 반대 입장을 확고히 밝혔습니다만 공론화 조사 요구가 나온 배경과 원지사의 반대 이유를 짚어볼까 합니다. 어제 도정 질문에서 포문을 열었던 고은실 도의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원지사의 발언에 대한 논평부터 좀 들어볼게요. 제2공항 안 할 거면 문재인 정부가 결정해라. 아주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 어제 그 도정 질의할 때도 제2공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완수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발언은 나는 이제 방향키를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한들 나는 반드시 가겠다 뭐 이런 의지로 들렸습니다. 네, 2공항 갈등을 푸는 열쇠로 찬반을 묻는 공론화 조사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왜 지금 공론화 조사인가요? 그 당초에 이 제2공항의 갈등은 이게 부동산 투기가 걱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투기의 걱정으로 해서 철저하게 보완 속에서 용역 결과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는데 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적으로 결여됐던 비판과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졌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갈등 양상이 굉장히 심해지니까 그 대책위와 국토부 간의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가 했는데 합의 내용은 대략 국토부에서는 사전 타당성 용역에 대한 어떤 여러 의혹들을 검증하는 거, 네. 그리고 어떤 제조사 결과와 검토위에서는 이제 검토를 받는 권고안, 그리고 이제 제주도민은 공론화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기본 계획을 추진한다, 이런 의미를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론화를 들고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원지사는 공론화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은 제주도가 유치해온 사업이라서 그 일관성과 맞지 않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제2공항이 이제 국책 사업이라고 하면서 지사께서는 계속 뒷짐을 지고 계셨잖아요. 뒷짐을 지고 계셨는데 이제 와서 제주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공론화를 하는 것은 뭐 일관성이 맞지 않다. 뭐 제3자의 뭐 역할이다, 이렇게 지사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좀 모순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어떤 저희가 이제 도의회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어떤 이제 중단 요구를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지사께서는 이제 제2공항을 적극 추진한다는 담화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사께서는 어쨌든 찬성적인 일단 몸을 싣고 있다. 그리고 반대파를 밀어내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여서 어쨌든 도민들의 의견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사께서는 찬성편에 서 있어가지고 도민의 어떤 찬반을 더 부추기고 있지 않냐, 뭐 이런 걸로 봐서 이중적인 행보로 저는 보이고 있다. 원지사는 특히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공론화 조사가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인데 혹시 반론 있으신가요? 뭐 제가 이게 공부를 하면서 쭉 느낀 것은 국책 사업에 대한 어떤 공론화의 근거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쩌면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아무리 이제 국책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 갈등에 대해서 도민들의 어떤 대다수의 의견을 묻는 것이 맞다. 이게 도지사의 역할이다. 그리고 도지사가 이런 어떤 의지만 있으면 이게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법적으로도 보면 그 제주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수기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8조에 보면 그 정책개발 기능에 뭐 도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돼 있지만 이것을 개조해서 도민 생활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공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것만 바꾸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지사는 이 공항 건설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찬성하고 이제 본인의 그 어쨌든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난 지사께서는 제주권에 이제 공항 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 협의회를 재출범을 했습니다. 재출범을 네. 하면서 제 공항에 대한 어떤 계획을 뭐 민간 차원에서 지원 활동을 하고 조직 체계를 뭐 개선한다라고 하면서 이 범추협이죠. 범추협은 표면적으로 뭐 정치계, 뭐 경제계, 학계, 언론, 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의 이제 전문가로 구성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어떤 그 제 공항 찬성을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조직이다. 여기에 뭐 예산이 1년에 뭐 1억 정도 반영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도의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제주도에서 원한다면 반론 시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짤막 대담 고은실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 4.3 달리기 캠페인은 우리의 역사인 제주 4.3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캠페인이고요. 4.3km를 달리고 SNS에 인증 및 다음 주자 3명을 지목하면서 캠페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캠페인입니다. 4.3km를 달리면서 이런 작은 행동으로 우리의 역사를 알릴 수 있다는 감사함과 뿌듯함으로 달리기를 했고요. 달리기가 끝날 때쯤에는 우리 역사를 알릴 수 있다는 캠페인에 동참했다는 마음과
누군가 이렇게 지목하는 활동을 통해서 육지에 있는 친구들뿐 아니라 제주도에 있지만 4.3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했던 친구들한테도 이런 좋은 계기를 통해서 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제주가 가지고 있는 제주 4.3이라는 이 아픈 역사가 부디 널리 알려지고 더 이상은 아픈 역사가 아닌 또 외로운 역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제주 4.3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올해 시작된 4.3 달리기가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4.3을 기억하고 알리자는 취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동참하셔도 좋겠습니다. 4.3 소식 이어가 볼게요. 이번 주 뉴스픽에서는 4.3 희생자 배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마지막 순서로 올해 이 주제를 연구 과제로 선정한 4.3 연구소의 김은희 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희생자 배제, 아직도 민감한 주제인데 어떻게 해서 올해 연구소에서 이 주제를 주요 연구 과제로 계획을 했습니까? 네, 희생자 배제 부분에 대해서는 늘 4.3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늘 그 무거운 미해결 과제로 여겨왔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혹시 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정기총회에서 원래 연구소의 과제를 희생자 배제 또는 불인정 조사와 연구를 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 후 첫 사업이 증언본풀이 마당이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가족들을 그 준비 과정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희생자로 다시 꼭 넣어달라, 올려달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떠할 거라라는 자포자기 하신 이런 분위기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자 배제 부분은 그 보수단체들이 굉장한 공세 속에서 유족들이 그 자진철례라는 형식으로 그 심의 과정에서 희생자 선정이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여 그 철회를 권유한 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4.3 희생자임에도 희생자의 이름에서 그 배제된 사람들이 당당하게 희생자 이름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저희 연구소는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4.3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이게 연구소에서 처음 다루는 주제라고 들었는데 그럼 네. 올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해 나갈 계획인가요? 네, 4.3은 이제 분단 질서의 탄생 과정 속에서 탄압에 맞서고 통일 정부를 위한 제주도민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정부는 다름을 용인하지 않은 유일체제 수립을 이미 했고요. 제주 4.3은 남한 사회에서의 자익 말살이라는 형태로 아주 강압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이제 과거 이제 그 사회 통합적인 부분에서 과거 극복의 과제라는 부분을 안고 이런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화해 상생의 정신을 좀 이룩하기 위해서 그 인정받지 못한 유가족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볼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어떤 아픔과 연좌제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지난번 이제 증언본풀이에서 김남기 어르신이 왜 아버지가 산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그 제주도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봉기가 일어났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당시의 조직과 인물들을 탐색하면서 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현재 기준에 따르면 4.3 희생자 대상에서 군경지답에 적극 대응한 네. 이 무장대 수계급 등은 제외가 됩니다. 네. 하지만 광주 5.18의 경우에는 군진압에 적극 대응한 시민군을 희생자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 왜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한 인터뷰를 봤는데 5.18 시민군이 당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또 총을 잡겠다 이런 이제 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도 빨갱이가 아니라 저항을 했기 때문에 빨갱이라는 이름을 지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작 학살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이제 그 활동가들한테 전가하려는 이런 이제 모양새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현재 4.3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그 희생자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뜻인데 네. 이게 가능할까요? 4.3의 모든 희생자는 희생자로 전부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사상의 좌우를 떠나서 모든 희생자는 4.3 평화공원에 이제 올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죽은 자는 차별받을 권리가 없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누군가 말한 걸 들었는데 희생자 심의 기준에서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를 하면서 그 단서 조항을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 단서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념의 잣대로 그 희생자를 배제한다는 것은 화해 상생의 정신에도 이배될 뿐만 아니라 이제 4.3을 계속 기억하고 기록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진다면 4.3은 다시 또 재평가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4.3 희생자의 기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제주 4.3 연구소의 관련 연구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의 김은희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제주도에서 쓰는 바구니는 다 만드는 거라. 저 애기구덕부터 물구덕, 길구덕, 본대구덕, 차릉, 동고령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하고 물물이죠. 쌀이나 볼이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를 잘라다가 이제는 그거를 닦든가 그냥 세워가지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노랗게 이게 쪼갠 때는 고든 거 이런 걸로 골라가지고 여기만 반 쪼개가지고 이거를 똑똑똑 때려가지고 때려지면 물 담가가지고 또 닦는 거지. 또. 이건 꼬리대. 이건 구덕창. 이게 뽀글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 이렇게. 얼만큼 자기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놔가지고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냥 제일 작은 게 이거 동고령 밥 동고령이에요. 밥을 옛날 보리밥 해가지고 이것에 놓아가지고 부다기에 싸가지고 나무에다 딱 그런 거 넣으면은 여기서 말르지도 아니고 또 쉬지도 않고 공기 잘 유통되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모든 게 없어 놓으니까 밭에 갈 때도 제 애기구덕에 애기 놓고 지고 가가지고 나무 그늘에다 이제 넣어놔가지고 이런 이불 껍데기 같은 걸로 그렇게 만들랑 거기서 흔들응 재화도 군에 일하고 올 땐 정오고 해주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 여자들이. 이제 사과도 필요 없거든. 요즘 사람들 이거 뭐 구독해 못할 거냐. 가다 오다 일본에서 미국에서나 육지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거 장식품으로 한번 이상하다 해가지고 몇 개씩 사가는 것 뿐이지.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릴 친절한 뉴스. 오늘은 지난달 공사를 재개하며 다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강인희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주도가 중단 8개월 만에 개선안을 만들어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 취재하면서 느낀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주도와 과도한 필요 이상의 도로 확장을 반대하는 시민 그리고 도로 확장을 찬성하는 주민 간의 소통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8월이죠. 2002년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됐던 비자림로 전체 구간 가운데 오름과 목장이 어우러져 가장 제주다운 도로로 평가받았던 구좌읍 대천동에서 송당 방향 3km 길이의 2차선 도로에서 4차선 확장을 위한 벌목이 시작되며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공사 시작 일주일 만에 제주도가 공사를 중단했는데 찬성과 반대는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일 텐데요. 원희룡 지사가 당시 메시지를 통해서 도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아름다운 생태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시민들이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시민 모임을 꾸리고 9월에 제주도에 기자회견과 성명 등을 통해 갈등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요청했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죠. 결국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선안을 만들긴 했지만 비자림로 시민 모임은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개선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지난 8일이죠. 공사가 재개된 지 보름여 만에 비자림로 시민 모임이 제주도와 도의회에 대화를 촉구하는 도내외 시민 1,6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선언문을 전달했는데요. 당시 시민 모임이 제주도 청사 안으로 들어갈 때부터 도청 공무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분위기로 봤을 땐 여전히 제주도가 대화에 나설지 불투명합니다. 네. 앞서 언급하셨지만 제주도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개선안 자문위원회를 꾸렸지 않습니까? 네. 이 비자림로 반대 의견을 어떻게 담아낼지 또 어떻게 생태도로로 고쳐갈지 고민을 좀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요? 네,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위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시민을 배제한 전문가 12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꾸리긴 했습니다. 네. 취재팀이 당시 회의록을 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제주도는 회의록이 없다며 자문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서를 저희에게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제주도가 자문회의 첫날 위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는 회의 시작부터 공사 현황과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제주도는 회의 전에 이미 설계사와 감리사와 3가지 노선의 윤곽을 정해놓고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논의의 폭을 한정했으니 이 참석 위원들이 제시한 자문 의견들 역시 중앙분리대에 어떤 나무를 심느냐와 같은 선택지를 고르는 식의 답변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이 일부 자문위원들에게 연락을 해봤는데요. 한 위원은 이 3가지 안 가운데 도대체 어떤 게 생태도로인가라고 물어보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했고요. 또 다른 위원은 도로 확장의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사 관계자의 불성실한 답변만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자문위원회는 2차례 개최로 종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혜인 기자, 이 시점에서 대안은 없을까요? 네, 2013년부터 구좌와 성산 주민들의 요구로 시작된 사업이긴 하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제주도의 과도한 개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넘어 전 국민적 문제의식과 맞물린 답답한 상황인데요. 네. 전남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에서 해답을 찾는 건 어떨까요? 박천수 기자의 취재 함께 보시죠. 도로 양쪽으로 20m 높이의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늘어선 담양 가로수길.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꼽히며 한 해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습니다. 하지만 담양 가로수길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 5월 담양군과 익산국토관리청이 담양과 순창을 잇는 국도 24호선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며 메타세콰이아 176그루 벌목을 계획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담양 주민들은 환경단체와 연대해 담양 가로수 사랑군민연대를 결성하고 가로수길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토청에 제출하고 벌목을 최소화하는 우회도로 공사안을 제시하며 담양군과 협상에 나선 겁니다. 한두 달 안에 그 가로수를 좀 베어낸다. 이런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니까 일단 국민들이나 의식 있는 사람들은 가로수를 좀 보존하고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절박한 심정도 있었죠. 결국
주민들과 전남도의회가 참여하는 협의를 거쳐 담양구는 64그루만 베어내는 우회도로 공사안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행정에서 주민들과 대화로 타협점을 찾은 좋은 선례로 평가됩니다. 시민의 요구, 또 국민의 요구, 또 사회단체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성이나 보전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 됐던 것이죠. 지난해 8월부터 비자림로 확장에 반대하며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지만 거부해온 제주도의 모습과 대비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네, 이 자치단체장과 도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밖에도 도로 확장으로 인한 이 주민 갈등을 우리보다 앞서 겪은 해외 사례와 대안도 취재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도로 확장을 위해 나무 벌목 직전까지 간 상황에서도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계획안을 받아들인 담양군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인희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시 오늘 제주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을 위해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이야기지만 가슴을 울리는 따뜻한 소통이 있는 시간, 7시 소돌이. 오늘 주인공은 서늘리 동백동산을 지키는 특별한 청소년 해설사의 이야기입니다.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소돌이 저희 얘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늘리에 사는 김현지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제주도 조천읍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인 서늘리인데요. 특히 저희 마을엔 화산섬 제주가 만들어 놓은 생태계의 보고인 고자알 동백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은 이 소중한 동백동산을 함께 지켜나가며 그 특별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생태 관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설사가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곳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꼬마 해설사 역할을 했는데요. 이거 봐서 어떤 데서 살지? 나무의 영양분을 받고. 나무 영양분을. 버섯은 주로 죽은 나무에 자라라. 그래서 얘네는 축축하고 비 올 때 비 오고 난 뒤에 숲에 들어오면 버섯 되게 많을걸? 해설사라고 하니 무척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제가 이곳의 생태와 자연에 대해 전문적인 설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어릴 적부터 이곳에서 뛰어놀면서 저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느꼈던 숲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도토리 던지고 비 오면은 나무 쳐가지고 또 친구 마치고 그러면서 놀았어요. 산의 곳 동백동산에는 계절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은 이곳을 탐방하는 분들이 숲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이거 봐! 아니야? 이거 뽑았어? 누가 뽑았어? 그냥 슉 잡아당겼는데 좀 빼줬어. 이거 잡아당기면 얘 이제 죽잖아. 이곳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원래부터 이곳에 살고 있는 나무와 식물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쓰레기들이 보일 때 정말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 마을을 좋아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이사를 오는데요. 마을에 사람이 많아지고 활기가 넘치는 것은 좋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집들이 들어서면서 그냥 너무 개발되니까 본래 여기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속상한 것 같아요. 생명력 가득한 이 숲에서 뛰어놀며 자란 저에게 이 숲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무를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는데요. 제 선충 때 나무가 많이 잘렸는데 나무 관련 의약품이 개발되고 이러면 더 나무들이 이렇게 잘리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무 치료사가 되고 싶어졌어요. 잘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어? 엄마! 응? 잘 갔다 왔어? 저리 가요. 그냥 뭐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숲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여러 가지 활동하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고 다음에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아이들이 그 대를 이어서 이렇게 보전 쪽에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마을에 있는 지역 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은 잊혀져가는 제주만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선을만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도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숲 오실 때 쓰레기도 잘 가져가 주시고 다른 집에 오는 것처럼 소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숲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백동산은 제주의 보물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의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을 지키듯이 나무 하나, 풀 하나, 그리고 돌멩이 하나까지 모두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이 보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아끼고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봄치고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그동안 날씨가 워낙 건조했던 터라 반가운 비였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며 다시 대체로 맑은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비가 오면서 쌀쌀하게 출발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이맘때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하늘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대기 확산이 원활하고 비가 온 덕에 내일까지 대기 상태는 청정하겠습니다. 내일의 기온과 해상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9에서 10도 분포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고 낮 기온은 13에서 15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이 시각 남부 연안 바다를 제외한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 당분간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1일, 내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주는 당시 변방의 섬이었지만 독립의지가 그 어느 곳보다 뜨겁게 타올랐는데요. 제주 의병운동을 시작으로 법정사 항일운동, 조천 만세, 또 제주 해녀 항일운동까지 내일은 제주 독립운동 선열들의 뜨거웠던 정신도 한데 기리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 다양한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더욱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